안녕하세요. 행복한 휴먼 플러스의 박마루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가 청량의 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60년 만에 오는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요,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고요, 또 청색은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미년 새해 청량의 띠에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출연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요, 교통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정석창 우리 자동차 기획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여행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요즘은요, 교통약자들에게 남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의 이동을 불편하게 느끼는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게다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중 4명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획단장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우리 이동약자, 우리 장애인들에서 뛰고 계시는 권석창 우리 기획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기획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석창 단장님께서. 네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획단장 권석창입니다. 네. 저희 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권, 이 네. 부분도 저희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석창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 홍조 근조 훈장을 받으셨어요. 이 상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훈장인데요. 네. 네. 홍조 하면은 이제 그렇게 급수로 따지면 국장급한테 주는 그런 네. 훈장이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그것이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인데, 네. 다행스럽게도 네. 처음으로 이제 5,000명 이하의 네.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지난해에 네. 비해서 네. 그래도 한 300명 이상 사망자가 줄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마 훈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장애율 발생률도 보면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심각성도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권석창 단장님께서 기여하신 정책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배려적인 면에서 그러한 어떤 공로로 인해서 상을 받으셨네요. 저도 장애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게 교통약자 그러면 여러 가지 떠올릴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떤 교통약자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교통약자 하면은 네. 장애인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고령자 65세 이상의 노인, 네. 그다음에 임산부, 네. 그리고 어린이 네.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교통약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전체 국민의 한 25%. 25%가 예. 교통약자. 예, 4명 중에 1명은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2014년도도 정책을 또 펼치셨고 또 2015년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또 정책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네. 우선 쭉 해왔던 업무가 있고요. 네. 또 새롭게 펼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상버스, 네. 저상버스는 이제 장애인 이외에도 네. 고령자라든가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꾸준히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베리어 프리 네, BF라고 해서 네. 건축물 등에다가 이 건물은 어떤 장애인이나 또는 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다 하고 인증을 해주는 그런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전히 앞으로 쭉 해나갈 그런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장애물 없는 그 BF 예, 이 부분도 그렇고 저상버스에 대한 또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2014년도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률이 18.5%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또 이게 서울이라든지 각 도별로는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이 광역권에서는 많은 불편함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돼서 우리 권석장 단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나요? 우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네. 시내버스에 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의 어떤 저상버스화는 우선 필요한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이 지자체의 어떤 재정 능력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형적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르막 내리막이 많다든가 또 어떤 주유소 문제라든가 현재 이제 CNG로만 운행을 하다 보니 CNG 또 충전소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자체의 도입률이 좀 떨어지는 곳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저상버스 이제 어차피 각 이제 시나 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저조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저조한 이유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대안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대안이라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재원 조달인데 이 부분은 올해 2015년도 정부는 어떤 재원 조달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선 재원 조달은 뭐 저희들 롱텀으로 이제 16년까지 저희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2년 남았는데요. 41.25%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우선 다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는 현재로서는 규정상 이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운영비가 일반 버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수회사도 일부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기피하는 정도가 조금은 나아져가지고 그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다소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비율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의 매칭 예산, 그다음에 운수회사의 의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어떤 예산 편성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얼마나 저상버스를 확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저상버스만큼은 정말 장애인 고령화에 맞춰서 또 약자들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와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또 지자체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 예, 우리 장애인 콜 택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각 지역별로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이 저상버스에 비해서는 뭐 도입률이 매우 높고요. 8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저희 기준상 이제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기준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은 이제 다 맞춰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6년도? 네네. 네. 자, 그래도 뭐 단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에 대한 불만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같은 경우 뭐 추석이나 명절 같은 경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우리도 거기 가고 싶다. 하시면서 이 광역권에 관련된 저상버스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또 특히 또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시골 같은 경우도 저상버스 보급률이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상버스는 이제 시내버스에 한정된 정책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저희 듣고 있고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연구를 마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 다른 나라 사례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세부적인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러면 얘기를 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속버스라든지 광역버스에도 이제 그런 승강기 설치하는 문제를 다 연구 용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 확보 작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예산 확보는 좀 여의치 않았고 그러나 이제 올해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우리의 인생이 또 내년도 있고 해서 올해는 또 충분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그 수요가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시범 사업이라 하면 전 고속버스 노선에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 8개 회사가 있으면 한 5대 정도씩 그런 시설을 갖춘 어떤 고속버스를 한번 운행해보고 또 반응도 보고 그다음에 수요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적합하다 싶으면은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 이 환경 이 부분 BF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LH인가요? LH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우리 장애인 고용 개발원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BF 배리어 프리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우선 이제 턱이 없고 또 뭐 더 좋은 시설로 갖추는 거면 더욱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그것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도 어떤 턱이 없이 또 휠체어 장애인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인증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배리어 프리 인증 제도라고 하는데요.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도 물론 많이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인증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그 이해도가 올라가서 인증받은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편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요. 단순히 그 건설회사의 어떤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이 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또 장애인한테 편하면 당연히 또 노인들한테도 편한 그런 그럼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좀 노인들 요즘 고령화가 좀 진행돼서 우리나라 인구의 11% 이상이 지금 노인이 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그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런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물 없는 건물 이제 이런 인증 제도가 있고 또 우리 정부 쪽에서는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 이제 무장애 건물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들 어느 정도의 이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를 받고 있나요? 08년부터 이제 14년까지 총 이제 559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호응도도 있고, 그래서 신청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매우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저희 국토교통부에 바로 연락을 해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LH, LH공사 이쪽에다가 하셔도 되고 복지부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안내해주고 또 구체적인 연락처도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상버스의 개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가 어떤 면에서는 교통약자인지 그렇지만 교통약자가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정말 바람직하게 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행우선 구역 지정에 대한 것도 있던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요즘에도 보면 교통사고가 보행도로에서도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현황을 좀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보행자들이 걷기에 편한 지역,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단위, 다시 말해서 보도 중심의 어떤 도로 옆에 있는 보도 중심이었다면 네. 보행 우선 구역은 아예 면 단위로 전체적으로 보행이 편한 네. 그런 구역을 선정해서 이 걷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이제 보행 우선 구역인데요.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한 26개 정도를 지정을 했고 네. 그중에서 이제 13개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보행 우선 구역은 또 안전행정부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하고의 이제 업무 영역 관계로 조금은 뭐 더디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은 매우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행에 대한 그 안전 지킴이, 그것도 뭐 우리 정부가 앞서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권석창, 우리 기획단장님 이렇게 뵈니까 사실 뭐, 우리에게 잘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첫인상 가지고 평가하는 거 사실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오늘 좀 편안하게 우리 장애인분들과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지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단장님? 제가 24년 됐습니다. 24년 돼. 그 앞으로 계속 이쪽에 계시면 안 되나요? 저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만 네. 자동차 정책 분야만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쭉 해왔는데 물론 네. 그 이전에도 교통 분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분야가 상당히 네. 할 일도 많고 네. 앞으로의 모든 업무는 안전, 복지, 환경 이 업무가 이제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요.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이 단은 네. 주로 안전과 이런 복지 이 두 가지 업무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우 보람되고 그래서 더 있게 한다면은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인사라는 거는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윗분들의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파악을 하고 또 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정책을 핀다면 또 교통약자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국토교통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도 이렇게 왕래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네네. 현장도 많이 다니시나요? 네네. 물론 뭐 어느 정도 다녀야 많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단순히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운수회사도 방문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아마 여기도 소개가 잘 안 돼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그 보험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분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서 연간 한 약 4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신 어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좀 중증 상해 등급 4등급 이상 이런 중증이신 분들에게 소정의 생활지원금이나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도 주는 그런 일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행복한 휴먼 플러스 우리 권석창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장애인 정책 이런 부분들은 다 보건복지부가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장애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 똑같이 느끼듯이 그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이 두 가지가
물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이동권, 네. 이것은 아마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의 본능이자 뭐 욕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명절 되면 뭐 9일, 10일씩 휴가를 받아서 네. 2만 킬로가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엄마를 찾아서, 뭐 형제를 찾아서, 네. 심지어는 옆집에 살던 친구를 찾아서 그 보고 만나서 하룻밤 뭐 소주잔을 기울이는 네.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이러한 이동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사실은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없어 왔다. 그래서 네. 국토교통부가 2003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작을 한 어떤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동권을 우리가 확보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의식주의 식과 주보다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 있어 보일진 모르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천천히 가지만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의 우리 권석창 우리 자동차 기획단장님 모시고 행복한 휴먼 플러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견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권석창 우리 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휴먼 플러스 우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기획단장 권석창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요. 노약자 또 임산부 거기에 우리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많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 여러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견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새해 더욱더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